세계의 핵심 질문을 통해서 핫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주말 참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주말마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말에 가장 눈에 띄었던 이슈는 어떤 거였죠?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특정 언론사의 앵커분께서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말씀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손석희 앵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루머와 또 그렇죠. 의혹이 불거졌던 하루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니까 조만간 여러 가지 진위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홍역 그 환자가 좀 그래도 꾸준하게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였죠. 네. 아니 그리고 초계기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아예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특히나 해군 쪽들은 서로 교류를 당분간 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즈모함이라고 굉장히 큰 그 항모급 상륙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부산항에 한번 기항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하겠다고 4월 달에 원래 이제 기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도 우리 이제 제1함대 사령부하고 일본 측의 제1함대 사령부에 준하는 그런 기구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사령관들 방문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쪽에서 일단 좀 연기 이렇게 놓은 상황인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이런 식이면 이렇게 한일 간의 군사 교류를 전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아베 총리 지지율하고 좀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지율 떨어진다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자꾸 위기 국면을 고조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초계기 이슈를 제기한 결과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기네들 집안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러시는 걸 우리는 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래야 않을까 됩니다.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IQ입니다. 오늘의 IQ 주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역입니다. 홍역 확진자가 지금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홍역 비상이라는데요. 최근 안산과 화성에 각 한 명씩 추가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홍역 확진자 40명.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역 무풍지대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국내에는 홍역이 발병하지 않는다라고 온 국민이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홍역 환자가 지금 꾸역꾸역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거 알고 봤더니 이 기성세대 중에도 특히 이 청년 세대들 2030 세대들도 위험하다더라. 이제 감염자가 꽤 늘어났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뿐만 아니고 영유아를 한창 지금 어떻게 보면 길러야 되는 그 세대, 그 2030 세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 이제 부모층에서 확진자들이 더 나오니까 이거 당연히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이제 집에서는 다 비상이 걸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 던지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이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라졌던 홍역은 왜 귀환하게 됐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거거든요. 아니, 평론가님. 우리 때는 사실은 홍역 환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홍역이라고 하는 병은 철저하게 정말 위생 잘하고 예방 잘하고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영유아 때 받으면 대체로 이제 안 걸리는 걸로 이렇게 거의 지금 평생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잘 모르고. 이게 좀 감기 좀 심하게 앓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그냥 부모들이 넘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 9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접종이 됐던 거고요. 83년부터 사실은 접종을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초기다 보니까 불완전 접종을 했던 거죠. 83년부터 96년 사이에는 1회 접종만 한 겁니다. 근데 2회 접종까지 해야 이게 이제 예방률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건데 그때 이제 경제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아마 1회 접종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백신의 좀 성능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지금 고세대 딱 2030 세대가 1회 예방 접종만 이제 받다 보니 이게 조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걸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이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예방 접종 2회 접종 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발병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발병을 하는데, 근데 최근엔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홍역은 더 이상 발병 안 해.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안 맞춰도 돼. 이런 인식이 또 좀 약간 좀 커졌어요. 안아키라고 해가지고 네. 그 대구 중심에 있었던 그 한의사가 네. 퍼뜨렸던 그 운동에서도 예방 접종 맞지 말라 그래서 그렇죠. 홍역 예방 접종 안 맞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이 오히려 더 나쁘다. 뭐 네. 이런 이제 그 약간 가짜 뉴스 같은 거 퍼뜨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역 이렇게 백신이 뭐 또 다른 뭐 약간 그 합병증을 유발한다. 뭐 이런 이제 설도 한때 퍼지기도 했고, 사실 이 얘기는 국내에서만 퍼진 게 아니고 이 서유럽 쪽에서도 퍼졌어요. 그래서 서유럽 쪽에서도 한동안 홍역 접종을 안 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습을 당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최근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만화 영화라든가 뭐 혹은 뭐 TV 드라마 같은 데서도 홍역을 앓는 아이의 모습 같은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빨갛게 발진 놓고 막 이렇게 뭐 분장을 해놓고 막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어느 순간 홍역이 사라졌고 우리가 WHO에서 홍역 퇴치 국가다, 이게 사실은 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뭐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WHO 쪽에서 한국은 이제 홍역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나라라고 인증을 해준 게 2014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2014년에도 굉장히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441건인가요? 한 400여 건 정도 발병을 했으니까 그때도 이제 많이 발병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직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2006년 정도부터 우리 더 이상 이제 발병이 없다, 홍역 발병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한 이후에는 사실은 발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14년에 잠깐 한번 늘었었고, 그 이후에 또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가 이제 잠잠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런 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이러스들도 약간 주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얘네들도 이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한동안 좀 힘든 시기를 보냈다가 다시 좀 창궐하고 뭐 이런 그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그 2006년에 우리가 홍역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었던 데부터 2014년, 14년에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한 7년 만에 온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의 한 5, 6년 만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기가 있는 것도 뭐 그럴 법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갖다가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홍역 감염자가 늘어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실제로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병한 그 40건의 사례들 보게 되면, 물론 이제 12월 달에 발병한 거는 대구에서 이제 처음 발병을 했고, 그때부터 쭉 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내 감염입니다. 국내 감염 사례들이 주로 나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감염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주말 중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더 발병한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국내 감염이고 한 사람은 해외 감염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동남아 여행 다녀오신 분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주로 필리핀 쪽에서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발병 사례가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동남아에서는 필리핀뿐만 아니고 태국하고 우리 또 국민들이 많이 최근에 가는 그 베트남, 우리 기업인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지역이 지금 최근에는 가장 지금 발병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홍역 확진자 절반이 2030 그리고 젊은 층이 취약한 이유입니다. 이 홍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과 위험성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확진 환자가 40명이라고 하는데, 감염 유입 경로 지금 그 스튜디오에서 우리 평론가님도 얘기를 했지만 유럽이나 동남아나 이쪽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은 지금 유럽이랑 동남아시아가 전반적으로 홍역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구나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했던 환자들이 유전형이 그러니까 B3랑 D8인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유럽에서 주로 유행하는 그 유전 형태이기는 합니다. 아, 예. 첫 번째 환자 확인되진 않았더라도 이게 국내에 어차피 지금 홍역이 토착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걸려서 오신 분이 그 대구 지역하고 안산 지역에서 유행을 촉발했을 거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전형도 지금 대구에서 유행한 거랑 또 안산에서 유행하는 종류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다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서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입니다. 아, 예. 이 홍역 확진 환자 중에 20, 30대가 굉장히 많다는 이유도 그러면은 결국 해외 여행을 통해서 뭐 애초에 최초 어떤 그 뭐랄까요 감염자가 그 동년배 뭐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주로 그 연령대가 많이 가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발병한 사람 중에서 의료진들이 20, 30대 젊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의료진들 감염이 많았고, 두 번째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6개월, 보통 4세 미만에서 1세 미만 이런 아이들이 주로 발병이 됐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이 주로 걸렸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하고 접촉이 많은 것도 이제 이번에 발병 중에 20, 30대가 많은 이유 중에서 좀 속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홍역이라고 하면 진짜 감염성이 굉장히 높은 질병으로 만약에 홍역을 가족 중에 하나가 딱 뭐 걸렸다. 그러면 진짜 온 가족이 다 앓게 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예방접종을 이제 와서 해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예방접종률이 뭐 97%, 98% 이렇게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 향수를 가진 거로 생각은 되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너무 이제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외 여행이 잦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주로 걸려서 좀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방역 당국이든 의료진이든 권장하는 거는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는 20, 30대들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두 번 다 있는 경우는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예방접종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아주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것이 강범위 유행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굳이 예방접종을 이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역의 증상들 좀 면밀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발진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감기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홍역은 초기에는 열이 나고요. 일부 뭐 콧물이라든지 기침 같은 감기 증상도 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 3일 지나면 전신에 이렇게 빨갛게 이제 반점 형태로 쭉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진이 나야 뭐 의료진들도 홍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감기 증상, 그다음에 열나는 감기 증상이면서 고열나면서 이제 발진이 돋기 시작하면 일단은 이제 홍역 의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증상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유행 지역이 아닌 이상에서는 대부분 외국에 다녀온 후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국에 또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그러니까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갖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홍역이라고 하는 거 빨리 우리가 그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 홍역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홍역 자체는 이제 합병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걸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 뭐 뇌수막염이나 뇌염 또는 폐렴의 합병증 되면서 극히 일부에서만 사망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발병이 몇천 명 되는 그런 국가에서 뭐 몇 명 정도 사망했다 이 정도로 보고는 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홍역이 혹시 대유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전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국 확산 가능성 있습니까?
전국이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홍역 관리를 잘하고 있는 국가여서 대규모 발생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희 걱정하는 거는 요새 이제 연휴 기간에 외국을 가시는 분이 훨씬 늘잖아요. 뭐 100만 그렇죠. 명 넘게 외국을 나가게 되니까 예. 이제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국내에 이제 홍역에 걸려서 들어와서 본인의 이제 지내는 그 주변부의 일부 사람들에 감염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외국 나가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잘 따져보시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이제 하고 가시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의 IQ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요, 이제 설 연휴 해외 여행 관련된 질문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설 연휴에 여행 가는 게 이제는 뭐 무슨 네.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설에 예. 세배 드린 것보다 어디로 여행 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하고, 혹시 이번 설에 여행 계획 있다고 예. 들었던 저도 것 같은데. 잠깐 갔다 올 예정인데요. 2박 예. 3일 정도. 예. 전 동남아는 아닙니다만 예. 어찌됐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그 설을 전후해서 그 홍콩 쪽도 홍역 위험지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제가 어디 가는지까지 이미 뒷조사가 끝났네요. 예. 그런데 뭐 저도 역시 조심은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예.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대략 한 100만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주로 동남아권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한 50만. 예. 자,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제 위험권역에 있는 예.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쪽에 또 많이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략 한 20만 정도만 그쪽 다녀오신다 그래도 그 중에 뭐 글쎄 몇 %나 위험할까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적잖이 좀 걸린다라고 좀 전제를 한다면 예. 사실은 그분들 돌아올 때가 한 차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점이 잠복기 좀 끝나고 딱 발병할 때쯤 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방역당도 그때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행 가시기 전에 뭐 혹시 본인이든 또 자녀든 간에 뭐 예전에 이거 맞았는지 좀 가물가물하시다 싶으면 예. 예방주사를 접종 받고 가시는 게 확실히 좋겠다. 아니 이런 요즘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드라마의 여파 때문에 또 유럽도 상당히 주요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유럽도 그렇죠. 접종률이 85% 정도 이하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역시 가실 때 여기는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그런 병 걸릴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역에 네. 관한 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안전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역으로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병에 걸리는 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1차 예방접종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볍게 앓죠. 가볍긴 한데, 이게 이제 전염이 다른 사람에게 됐을 때 취약한 사람한테 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아이와 접촉하시는 그렇죠. 분들 특히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홍역 방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뭐 이제 대책이랄 게 별게 있겠습니까? 이제 일단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제 비상 체제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각 지자체도 약간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발병한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발병하지 않은 지역도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온 국민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자녀를 또 데리고 또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유아도 다 데리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도 이 사실은 이 예방접종이 안 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요. 영유아 경우에. 그런데 빠짐없이 영유아, 이 해당 연령대에 있는 영유아들은 예방접종 반드시 마치고 설 연휴를 가시더라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에서는 이미 가정통신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 유치원에도 가정통신문이 돌아가지고. 서울시는 어떤가요? 서울시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도 이제 빨리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 시흥 이런 데서 발병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백신이 혹시 모자라서 맞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년대, 96년 그 사이에는 우리 사실 백신 기술도 좀 많이 뒤떨어지고 그래서 백신의 안전도도 문제가 있었고 그랬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제약 기술이 워낙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 어떤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 예. 백신 공급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예, 지금 다행히. 사실 정부와 지자체가 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하고 협조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좀 미리 예방주사 맞고 가라. 가능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기. 그 예. 기본이죠,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침 감염이 예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거 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예.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이번에 많이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저 나와 있네요.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네. 전문가님께서 우리 이재학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 여행에 다녀오실 때 반드시 어디를 다녀왔고 얼마를 다녀왔는지 기록을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혹시라도 감기 증상 같은 거 나타나면 네. 병원에 갔을 때 그거를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기는 그냥 가벼운 감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홍역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같이 지켜야 될 수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홍역의 이상 창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